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소켓 통신을 배울 건데 웹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옛날에 수업 준비했던 걸 좀 이용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발을 하니까 이제 정기적 신호,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자, 데이터 통신과 인터넷 디지털, 뭐 이렇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자, 인터넷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통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특히 이제 인터넷 통신. 자,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컴퓨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히 저장하거나 또는 읽어오는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0과 1로 된 신호더라. 그렇죠? 이런 거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꼭 이럴 때,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신호가 있거나 없는 상태인 1과 0으로 되어 있더라. 그렇죠? 1과 0으로. 그래서 모든 데이터라는 것은 이런 1과 0으로 된 데이터예요. 심지어 소리나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다? 다 0101로 되어 있는 정보더라. 자,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파, 예를 들어 뭐 내 목소리에 대한 음파의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호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매겨요. 너는 1이고 2고 3이니까 1이고 2고 3이고. 자, 그 신호를 저장하는 것이 소리가 되겠죠. 영상은 요 사진은 막 쪼개놓고 여기다가 너는 파란색, 너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해요? 숫자로 바꾼 후에 그 사진을 어떻게 해요? 초마다 1초에는 이 사진, 2초에는 이 사진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것이 영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정기적 신호로 표현이 된다. 0과 1로. 자, 0과 1로. 자, 우리가 이제 배워봤던 이런 문자열 표기법. 문자열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다 숫자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다 숫자로 바뀐 후에 자, 이 숫자를 다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이 친구를 다시 정기적 신호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특히 이 정기적 신호. 이 친구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통신과 아주 연관이 깊어요. 통신. 자, 우리가 저장 공간에다가 신호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친구를 전달할 때는 다시 이런 주파수 형태인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꿔요. 자,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전기선으로 우리가 0101, 01이라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기선은 파동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파동의 형태. 자, 그런데 이 파동이 짧으면 1, 없으면 0 또는 짧으면 1, 길면 0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 여기 있는 정기적 신호를 가지고 이거는 01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요. 이유가 뭐다? 모든 신호는 우리가 전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 전선이 이 파동으로 된 그죠? 주파수 형태인 전파죠. 그렇죠? 전파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온갖 곳에 전선이 깔려 있잖아요.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세상에 온갖 곳에 이렇게 전선이 깔려 있죠. 이렇게 전선이 깔려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전선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 심지어 우주에도 이렇게 있죠. 우주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전파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우주에 보내면
이 우주에서 또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고. 자, 그래서 모든 통신은 이런 식으로 전파나 또는 전선에 흐르는 전파, 이런 식으로 정기적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처제가 이제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사는 처제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하려면 그냥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되는, 에러가? 자, 내가 처제한테 안녕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타고 가서 바다를 타고 가서 땅을 타고 가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또는 내가 위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다른 위성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또 다른 위성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한다. 이 정기적 신호를 전달을 한다. 자, 이 정기적 신호의 이 망을 우리가 인터넷이라 불러요. 인터넷. 선생님, 근데 바다에 깔려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다에 깔려 있다는 건 말 그대로 해저 케이블이라 불러요. 진짜 바다 아래에 케이블을 이렇게 깔아놔요. 바다 아래. 이걸 해저 케이블이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이트를 하나 접속을 해봤어요. 여기 있겠구나. 자, 여기 서브마린 케이블 맵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해저에 깔려있는 케이블의 개수와 설치한 회사가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수없이 많은 케이블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그 시추회사, 그렇죠? 시추회사가 뚫어놓은 케이블 같아요. 요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 아래로 이렇게 유럽이랑 미국이랑 깔려 있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식으로 다 깔려가 있더라. 자, 이게 인터넷이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요 형태.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모뎀과 모뎀 사이. 그죠? 자, 모뎀과 모뎀 사이. 자, 이 모뎀과 모뎀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드밴드라고 부르는 인터넷. 그죠? 인터넷을 받는 장치예요, 장치. 근데 받아서 뭘 하느냐? 다시 정기적 신호를 이렇게 바꿔줘요. 0101 정보로. 여기 주파수의 데이터를 다시 0101 정보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모뎀이라고 부르더라. 모뎀. 자,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 실제로 망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망을. 자, 근데 이제 최초에 인터넷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전화가 최초의 그 계기가 되죠. 전화. 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된 게 전화예요. 전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선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가 전선을 가지고 있었으면 옛날 사람들만 알죠, 그렇죠? 전화기가 이렇게 있었고 요즘은 전화기가 잘 없는데 이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만 전화가 서로 연결이 돼요. 최초의 인터넷이 되죠. 그렇죠? 자, 이때 인터넷은 목소리로 된 데이터만 전달을 했어요. 목소리로 된 데이터만. 자, 그런데 이 전화선을 보고 야, 이거 목소리 말고 파일이나 또는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좋겠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목소리만 전달했던 건 아니에요. 전쟁에는 이런 전화선으로 우리가 신호를 전달을 하죠. 뭐 부호 같은 거 그렇죠? 띡띡 띠디디딕 뭐 이런 간격을 이용해서 뭐 안녕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여기서 그 신호를 받아서 서로 통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미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원했던 이런 인터넷은 단순히 이런 간격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텍스트로 된 또는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통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IP라고 부르고 TCP라고 부르는 약속된 규약을 만들어. 규약. 우리가 이제 규약이라는 건 약속인데 각자 집마다 주소도 만들어주고 통신할 때, 그리고 주소를 만든 곳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규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채팅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인터넷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성공한 게 웹이에요. 자, 우리가 제일 성공한 인터넷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게 채팅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온라인 게임도 있고 동영상 스트리밍도 있고 파일 공유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웹인 거예요. 웹 통신. 자, 웹이 뭐죠?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이것을 우리가 웹 통신이라고 부르죠. 꼭 브라우저가 있어야 돼. 브라우저에 어떤 게 있죠?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엣지, 옛날에는 이제 익스플로어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은 사라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이 브라우저에 내가 주소창을 입력을 하면 또는 여기서 링크,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그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는 이런 형태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죠.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웹인 거죠. 웹 말고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채팅도 있고 온라인 게임도 있고 동영상 스트리밍도 있고 파일 공유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자, 인터넷 서비스 중에,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웹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웹이 인터넷 아니야? 웹이 인터넷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망에서 서비스가 여러 가지인데 그 서비스 중에 내가 주소로 입력해서 파일을 받는 것을 웹이라고 부른다고요. 주소로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이 인터넷은 아니에요. 인터넷이라는 것의 서비스 중에 웹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여기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IP라는 게 있어요. IP. 자, IP는 IPv4라는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IPv6라는 게 있어요. V4. 자, V4가 짧고 간결한데 얘가 지금 다 썼어. 인터넷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는 다 소진이 되어버려서 지금은 IPv6 형태로 많은 인터넷들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자, 이 I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망을 우리 집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집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즉시 주소가 부여가 돼요. 자, 이 집, 우리 집이 통일로라는 곳에 있는데, 자, 통일로라는 곳에 있는 주소야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주소가 부여되는데 이게 IP인 거예요. 이 IP에는 V4가 있고 V6가 있어요.
근데 V4는 다 소진을 했고 V6가 부여가 돼요. 자, V6.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수업을 잘 안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부여받은 이 주소를, IP를 우리가 WAN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이 WAN은 월드와이드, 세계적인 주소를 얘기해요. 자, 이때 이 IP를 세계적인 주소. 자, 그런데 우리 이 주소를 하나를 받으면 보통 한 개밖에 못 써. 근데 요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나요?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기에는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도 있고 컴퓨터도 뭐 4, 5개 있고, 특히 우리 여기 수업하는 공간에 컴퓨터가 엄청 많죠. 자, 이렇게 하나가 부여가 되면 이 안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IP를 분리를 시켜요. 자, 이것을 우리가 LAN이라 불러요. 자, LAN. 자, 여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딴 데는 못 나가. 자, 이 컴퓨터가 열로 주고, 이 컴퓨터가 열로 주고, 이 컴퓨터가 열로 주고, 이 컴퓨터가 열로 줄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근데 내가 이 LAN이라고 하는 주소로 밖으로 통신은 못해요. 밖으로 통신은 못해. 자, 우리가 WAN으로 받은 이 친구를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쪼개서 나눠준 이 친구로는 밖으로 못 나가. 자,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경민 집이고, 자, 인근에 우리 범준 씨 집이 있어. 자, 여기 범준 씨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 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고. 자,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주고받았는데, 자, 여기 같은 전선으로 이렇게 왔어. 같은 전선에 있는 인터넷에 이렇게 주고받았어. 자, 하지만 이 두 개는 WAN이라고 하는 전 세계로 봤을 때 주소로 통일되는 주소는 이 두 개가 달라. 예를 들어 이 친구는 1, 2, 7, 6, 4, 6, 8이고 이 친구는 1, 2, 7, 6, 4, 5, 5야. 여튼 달라, 두 개가.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범준식 컴퓨터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자, 이 주소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 통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열려있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범준식 컴퓨터에 들어가서 범준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통신으로 뭘 하느냐? 자, 여기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오픈이 돼 있어. 오픈. 자, 이 오픈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들을 내가 요청을 하면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줄 수는 있는데 꼭 확실히 주는 건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픈이 되어 있어야 돼. 말 그대로 퍼블릭 해야 돼. 내가 이 친구들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거야 라고 오픈되어 있으면 줄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서버라는 형태의 데이터를 받는 어플이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다른 컴퓨터에 찾아가서 데이터를 막 빼올 수는 없어요. 막 빼올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WAN이 다른 경우, 그쵸? WAN이 다른 경우는 접속도 안 되고 빼올 수도 없어. 그런데 자, 여기서 이 WAN을 가지고 막 쪼갠다 그랬죠? 여기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어. 그럼 내가 범준식 컴퓨터에 이렇게 접속하려고 하면
내 OS, 내가 뭐 윈도우거나 또 이런 OS면 범준식 컴퓨터가 내 컴퓨터에 떠.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 범준식 컴퓨터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치세요라고 하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도 있어. 요게 랜. 이거를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요. 이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요 웬을 쪼개서 이 안에서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쪼개놨기 때문이죠. 연결을. 자, 이런 식으로 요걸 웬, 요걸 랜이라 부른다. 자, 웬, 랜. 자, 만약 내가 요거 랜을 안 나누고, 자, 안 나누고,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 회사야. 방금처럼. 자, 네이버 회사야. 요 웬을 오픈해 놓을 거야. 서버로. 그러면 범준 씨도 이 서버로 접속할 수 있고, 경민도 이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자, 경민도 여기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아까 전처럼, 자, 네이버에서 이 친구를 웬을 랜으로 나눴어. 그리고 이 컴퓨터가 서버로 동작하려고 해. 그러면 이 친구는 서버로 동작을 할 수 없어요. 꼭 웬이 나눠지기 전에, 자, 그때 이렇게 서버로 동작을 해요. 보통은 뭐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을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아주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과 랜.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내가 여기서 열심히 네이버 서버 같은 걸 만들었어. 네이버 서버. 근데 내가 이거를 서비스하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범준 씨한테 이렇게 서비스하고 싶어. 근데 이미 내 컴퓨터는 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범준 씨가 내 컴퓨터에 접속할 방법은 없어요. 자, 내 컴퓨터가 네이버처럼 랜으로 나눠지지 않은 웬에다가, 그죠? 여기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내가 이제 인터넷 기사님들한테 인터넷을 선취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터넷 기사님들은 이 웬선을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왜?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서버를 해서 범준 씨가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내가 서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무료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접속하고 데이터를 주고 이 안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는 절대 해주지 않아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 여튼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 거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자, 인터넷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대한 망이에요.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물리적인 케이블뿐만 아니라 자, 이런 뿐만 아니라 규칙도 있어. 심지어 IP라는 규칙도 있고 TCP라는 규칙도 있고 여러 규칙들도 있어. 자, 모델도 있고. 자, 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망도 필요해. 자, 근데 이제 근거리 통신이 있고 원거리 통신이 있더라. 자, 근거리 통신은 우리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준말인 랜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웬은 와이드, 넓은, 그죠? 전 세계의 지역 통신이라는 WAN, 웬이라고 부르더라. 자, 웬은 이렇게 서울과 부산 이런 식으로 기업 간의 서버도 연결을 하더라. 기업 간 서버도 연결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방금 했던 인터넷 기사님, KT나 SK 같은 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ISP라고 부르더라. 이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더라. ISP. 자,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면 이 인터넷 기사님들이 각 장치마다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를 해요.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여러 장치들이 있으면 그 장치들을 또 연결할 수 있도록 랜을 또 연결을 해줘요. 랜.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IP 주소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 컴퓨터는 이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OS가 인터넷 주소도 확인하고 방화벽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방화벽이라는 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하거나 못하거나 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 OS가. 자, 근데 이제 OS가 또 하는 일이 있는데 OS가 서버 프로그램들한테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번호를 우리가 포트라 불러요. 포트. 이 컴퓨터가 주어진 프로그램의 번호. 컴퓨터에 주어진 프로그램의 번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바 어플을 실행하면 이 자바 어플들마다 포트 번호를 부여해요.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약, 약속. 이건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 세계적인 규약인 약속. 우리가 TCP, UDP, IP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규약이라 부르죠. 자, 이런 인터넷 서비스 중에 소켓이라는 게 있어요. 소켓.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을 할 거라서 소켓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연결이 있는 통신을 소켓이라 불러요. 자, 어떤 거냐? 자, 내가 서버를 만들어 놓고 자, 오픈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서버 주소가 167.4.3.1이다. 자, 1로 오세요. 자, 이 서버니까 켰으니까 포트 번호가 있겠지. 포트가 5000번이다. 그러면 이 주소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접속. 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접속을 할 때, 데이터를 망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계속 주고받는 형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켓 통신이라고 불러요. 자, 모든 서버는 다 이런 식으로 오픈했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서버들 중에서 뭐가 연결성이 있는 통신.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를 주려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강제로 끊기 전에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아. 자, 끊겨지지 않아. 이런 걸 우리가 소켓 통신이라 불러요. 선생님 근데 그럼 연결성이 없는 통신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연결성이 없는 통신은 대표적으로 웹 통신이 있어요. 웹. 자, 웹은 어떻게 하냐면 자, 주소에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 있어. 자, 이 파일을 주세요라고 하면 주고 연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끊어져. 그냥 주세요 하면 주고 끊어져. 자, 그런데 이 소켓은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야. 계속. 자,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통신을 우리가 소켓 통신이라 부르더라. 자, 주세요 하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마치 뭐처럼? 채팅처럼. 채팅. 또는 우리가 뭐처럼? MMORPG 게임처럼. MMORPG 게임 어때요? 내가 여기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같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는 동안 다른 사람도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서버에서 이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연결성이 있는 통신을 우리가 소켓 통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주세요 하고 딸랑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웹도 채팅할 수 있도록 웹 소켓 통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웹소켓도 연결성이 있는 통신. 연결성. 근데 이제 브라우저로 연결하는 거죠. 브라우저로. 자, 브라우저로 연결성 있는 통신을 하는 것을 웹소켓 통신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켓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된다? 채팅이나 MMORPG처럼 서로 계속 연결되어서 내가 이 어플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상태가 주고받아지는 것을 소켓 통신이라고 부르더라.
자, 그래서 연결을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소켓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네트워크라는 도로에, 자, 네트워크라는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렇죠? 집이 이렇게 있어야죠. 자, 집에 이 집 컴퓨터 안에 자 서버가 있을 거예요, 서버. 자, 이때 요 문을 달 건데 이 문이 소켓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 문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주고. 자, 그래서 자, 소켓은 이 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켓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소켓은 특징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계속. 연결성이 있는 통신이더라. 웹이랑 다르게.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서를 주세요라고 하는 주소를 쓰면 자, 구글이랑 통신이 끊어져요. 주고 나면.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네이버.com에서 자, 이 문서를 주세요라고 해서 준 거예요. 내가 카페로 들어가면 카페에 문서를 주세요. 자, 여행 첫날 쇼핑 누르면 여행 첫날 쇼핑에 문서를 주세요. 그래서 문서를 주고 나면 네이버랑 통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이 피그마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동안 여러분들도 그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이죠? 한번 몇 명 들어와 볼래요? 자바 수업에?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나 오늘?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 한두 명만 들어와 봐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계속 움직이죠? 저렇게 움직이잖아. 자, 이것이 웹소켓. 소켓으로 계속 연결성이 있는 통신.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계속 통신으로 연결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자, 또는 내가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있으면 입력 중이라고 뜨죠, 요즘 채팅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는 통신, 소켓 통신이 되는 거예요. 자, 소켓. 자, 고마워요. 저거 보여주려고 잠시 연결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볼 사람만 보세요. 자, 볼 사람만 보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하고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는 사람만 보시고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나 연결하고 싶은데 너 준비되었니? 그러면 준비됐어. 그래, 나 접속할게 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서 이거를 이게 3 핸드쉐이크라고 불러요. 3웨이 핸드쉐이크. 자, 나 준비가 되었는데 나 접속할 건데 너 준비됐어? 준비되었어. 그럼 나 접속할게. 이렇게 하는 연결하려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것을 3웨이 핸드쉐이크라 부르고 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준비를 하더라. 연결을 하더라. 연결 완료 상태까지. 자,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하는 방법이고 자바는 서버만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만들고 자, 이렇게 업세트하면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래요. 자, 접속을.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어떤 형태냐?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서버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서버를. 자, 근데 이제 서버가 왼상에 노출되면, 왼산에 노출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 근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접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랜상에 있어요. 랜상에. 그래서 이 서버는 저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만 이렇게 연결돼요. 범준식 컴퓨터와 우리 가은식 컴퓨터라 요 회사, 우리 수업장 안에
그렇죠? 자, 여기 안에서만. 그리고 여기 지금 인터넷은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와이파이를 쓰는 사람들끼리. 자,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자, 이 소켓으로 서버랑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각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채팅을 보내. 안녕이라고 채팅을 보내면, 자, 여기서 안녕을 받아서, 자, 현재 이게 뭐예요? 여기 입장에서는 아웃풋, 여기 입장에서는 인풋. 자, 받아서 문자열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뿌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게 정호 씨야. 그럼 정호 씨가 안녕이라고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정호, 안녕.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정호, 안녕. 자, 이게 뭐예요? 단체 채팅방이죠. 자, 이걸 좀 확장하면 우리처럼 게임을 만들 수도 있어. 자, 정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 화면에도 정호라는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죠? 경민이 이동하면 경민 또 이동하고, 그렇죠? 경민이 이동하면 경민 또 이동하고, 그렇죠? 경민이 이동할 거야. 그러면 다 이동을 이렇게 전달하고. 자, 채팅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거를 봤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S 채팅 서버, 그렇죠? 그 다음에 S 게임 서버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야 돼. 자, 내 컴퓨터의 IP 주소. 자, IP 주소를 아는 방법은 여기 소켓 수업의 하단에 쭉 내려보면, 자, 명령어가 있어요. 자, 쭉 내려보면, 자, 여기 있다. 자, IP 주소 확인하는 법, 맥OS는, 자, 맥OS는, 자, 요거는 이제 터미널이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자, 터미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IP config get if 어드레스, if 어드레스, 내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다, en0. 내가 와이파이가 아니라 유선이다, 그럼 en1. 이렇게 하면 주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IP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IP config. 자, 만약 내가 윈도우다 그러면 그냥 IP config. 자, 그냥 IP config.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터미널을 켜고, 자, 윈도우나 맥이나 IP config를 쓰면 config. 자, if config. 죄송해요. 그 맥은 if config. 그다음에 윈도우는 IP config. IP config. 자, 맥은 if config.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정보가 다 떠요. 자, 정보가 쭉 뜹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아. 그쵸? 너무 많아서, 자, 현재 내 랜 주소를 알고 싶어. 그러면 맥은 if config, IP config다. 죄송해요. IP config get if address en1. en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주소가 뜨죠? 그러면 내가 서버를 키면 여러분들은 이 주소로 접속을 해야 돼. 이 서버 위치가 여기인 거야. 자, 내가 자, 서버를 이렇게 켜.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192.168이라고 나오잖아. 자, 그러면 무조건 이거 랜 주소예요. 랜 주소는 시작이 192.168로 나와. 자, 이거 설명 좀 하고 갈게요.
192.168. 머시기 이렇게 나와. 이거는 다 랜 주소예요. 랜 주소. 아시겠죠? 자, 여기 192.168. 시작하면. 자, 지금 내 주소는 뭐예요? 192.168.0.6이야. 65.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서버의 고유 번호를 5000번으로 해서 실행해 볼 거야. 이걸 폴트라 불러. 자, OS한테 이 프로그램 번호는 5000번으로 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들은, 여러분들은 자, 이 주소를 쳐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찾아 들어와요. 선생님, 근데 내 컴퓨터의 웬 주소는 어떻게 찾아봐요? 자, 웬 주소를 찾는 방법은 웬 주소를 반환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자, 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자, 오픈은 안 돼 있는데 아는 방법은 있어. 자, 이 오픈이 안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웬 주소로 내가 서버를 올릴 수는 없어. 하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쭉 내려보면, 자, 제가 사이트 정리해 놨어. 자, 쭉 내려보면, 자, 여기 공인 IP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쓰지 못하도록 해놓은 공인 IP 주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웬 주소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인데 한국 사이트로 가볼게요. 자, 들어가는 방법은 컨트롤 키, 맥은 커맨드 키 누르고 콕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연결되어 있는 웬 주소.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주소. 시작이 192.168이 아니죠? 192.168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개발자니까 알아야 될 주소가 있는데, 자, 개발자라서 알아야 할 주소. 자, 127.0.0.1. 자, 또는 로컬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냐? 예를 들어, 난 개발자라서 내 컴퓨터에 서버를 켰어. 내 컴퓨터 안에서 클라이언트를 또 켰어. 이 클라이언트가 내 컴퓨터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거야. 이거 다 내 컴퓨터야. 내 컴퓨터.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내 컴퓨터의 IP 주소는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알면 좋아. 192.168.0.65 쓰면 좋은데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로컬호스트라고 하면 돼.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에 있는 서버에 들어가겠다. 자, 또는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127.0.0.1이에요. 같은 말. 자, 개발자라서 내가 내 컴퓨터에 서버를 키고 내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를 키고 접속하는 테스트를 할 거야. 자, 그때는 로컬호스트라고 해도 돼. 자, 근데 내가 더 자세히 랜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몰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